예, 안녕하세요. 프로미미입니다. 자, 오늘은 작년에 프로미미를 통해서 버머 W를 매수한 매수자들 중 10팀을 뽑아서 사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어떻게 매수했는가, 버머 W를 어떻게 매수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물 확보 전략입니다. 어떤 매물을 확보했느냐라는 이야기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로얄층 매물을 선점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형 매물 확보. 그러니까 평균가 시세 대비 조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런 매물을 확보했는 경우. 그리고 비공개 매물. 그러니까 네이버 상이나 이렇게 오픈되지 않은 매물을 비공개 매물을 확보해서 매수를 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금매 매물을 확보해서 매수했는 경우이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공개 매물로 매물 확보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아무래도 상급지, 최상급지 시장의 특징상 어떤 특정 네트워크 내에서 시장이 오픈되지 않고 특정 네트워크 내에서 먼저 소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해당 단지 내에서 버머 W 단지 내에서 그 어떤 거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느냐, 부동산 소장들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를 확보하고 있느냐, 또는 기존 보유자와 관계가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전속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느냐, 비공개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적용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미미의 시그니처 전략입니다. 저의 시그니처 전략인데, 선매수 후매도 전략으로 접근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번 중에서 7개의 케이스가 선매수 후매도 전략으로 매수를 했다. 선매수 후매도라는 것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갈아타기를 할 때는 기존 아파트를,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먼저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 할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또는 동시에 진행하거나. 근데 버머 W와 같은 지금 상승장에 돌입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금액이 오른 상황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버머 W 아파트, 다음에 갈아타길 아파트를 먼저 매수를 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뒤에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 10팀 중에서도 7팀이 그 선매수 후매도 전략으로 움직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나 선매수 후매도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사전에 어떤 저하고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 진단 위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금 계획도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잔금 일정도 조정을 하고, 그리고 기존 주택 매도 계획도 저하고 같이 짜면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외곽지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0년, 40년 된 아파트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선매수 후매도를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선매수는 가능하겠지만 후매도 뒤에 매도하는 게 내가 잔금을 하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외곽지 구축일 경우에는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도 선매수 후매도 전략이 가능한지 여부도 저하고 1대1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잔금 전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긴 잔금을 설정해서 매수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잔금, 제가 앞에서 선매수 후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렸죠. 선매수, 범어 W를 선매수하고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D에 매도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D에 매도를 한다는 말은 잔금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범어 W의 잔금 기간을 넉넉하게 하면 내 집을 팔 수 있는 심적인 여유가 생기죠. 그 의미에서 긴 잔금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잔금이 길다는 거는 그런 심적인 안정감이 있다는 것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내가 잔금이 짧다면, 2달 이렇게 잔금이 짧다면 내 집을 빨리 팔아야 된다는 어떤 심적인 압박을 받죠. 매도 압박을 받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도가도 깎아서 내려서 팔아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손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긴 잔금이 그래서 유효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갭 투자 하신 분들은 전세를 활용해서 전월세를 활용해서 잔금을 하는데 그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대출 비중. 대출을 얼마나 내서 매수를 했느냐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0%, 30%, 70% 다양하게 대출 비중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70%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70% 풀대출을 이용해서 매수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세를 활용하시는 분들, 갭투자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대출 없이 전세금이 레버리지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월세인 경우에는 또 풀대출을 이용해서 그렇게 매수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비중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잔금 전략과 매도 계획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에 오히려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게 꼭 위험한 도구는 아니고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최상급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매수 후매도 전략을 이용해서 범어 W를 매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범어 W를 선매수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을 나중에 판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잘 팔았느냐, 그거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선매수 후매도로 움직이신 분들 대부분 기존 주택 매도 완료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갭 투자 하신 분들은 기존 주택을 유지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을 편다든지 아니면 그냥 2주택 또는 다주택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매도 후매도 전략에서 기존 주택 처분 100% 완료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매수 결정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매물 확인 후에, 범어 W 매물 확인 후에 얼마나 빨리 매수를 결정했느냐, 그거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일 결정, 매물 확인하고 바로 그날 매수 결정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2, 3일 내에 결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 내에 결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수하신 분들 모두 일주일 안에 매수 결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당일 결정하신 분들도 이분들이 뭐 즉흥적이거나 심사숙고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매수 결정한 건 아니고요.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다 준비가 된 상황이죠. 준비가 다 된 상황이어서 뭐 어떤 자금 계획도 준비를 했고 미리, 그리고 대출 가능 여부도 사전에 상담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목표로 하는 동에 그 매물이 적정하게 나왔을 때 매수를 하자 사전에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사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당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일 결정이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움직인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일주일을 넘어가는 경우, 매물 확인하고 일주일을 넘어가는 경우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 매수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더라입니다. 또는 그 매물이 매수를 할까 고민했던 찰나에 매도가 되어서 내가 매수를 못해서, 그죠? 매도 보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넘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매물 확보 전략은 가격 메리트형으로 매물 확보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선매수 후매도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매수를 하고, 두 번째 전략, 긴 잔금을 이용해서 선매수 후매도를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70% 풀 대출로 이동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그리고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들은 매도를 완료해서 선매수 후매도 구조를 완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원들이 일주일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더라. 매물 확인하고 일주일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매물 확보 전략이나 적용 전략, 잔금 전략, 대출 비중, 그리고 기존 주택 처분, 매수 결정 속도, 이런 게 모두 맞물려서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경험이 많은 분과, 그리고 또 이런 전략을 잘 펼칠 수 있는 분과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급지 갈아타기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뭐 가격을 맞추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얼마나 전략적이고 안정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버머 W 매수한 10팀 사례 분석차 두 번째 시간, 어떻게 매수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